2025년이 되고 나이 한 살 먹었다고 슬퍼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6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보통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뭘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마련이니 방아민이 한 해 동안 걸어온 길을 알아볼까 했지만 딱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제가 유튜브 컨텐츠로 자주 쓰고 있는 명탐정 코난이 한 해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년 코난 극장판이 개봉했듯이 올해도 코난 극장판이 개봉을 했습니다. 극장판의 이름은 처간의 잔상으로 나가노 연경 3인방이 메인으로 등장을 했고 오랜만에 겨울 느낌이 물씬 나는 극장판이었죠. 개봉하기 전부터 나가노 4인방이 활약할 거다 라는 예고와 모리코고로도 이 극장판에서 활약할 거라는 걸 암시하는 예고편이 나왔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2025년 7월 16일에 처간의 잔상이라는 극장판이 개봉을 했죠. 사실 저는 극장판이 개봉하기 전에 영화를 볼 수 있는 프리미어 시사회라는 걸 통해 먼저 보고 개봉하고 나서 한 번 더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영화를 2번 이상 잘 안 보는 편인데 이번 극장판은 2번 봐도 재밌더라고요. 원작에서 나가노 4인방이 나오는 붉은벽 사건, 풍림화산, 현경의 검은 어둠 등등 재밌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어서 극장판도 어느 정도 재미를 깔고 갈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극장판들에서 모리코고로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했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진지한 모습도 보여주고 마지막엔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며 이 아저씨가 우습게 보이지만 우습지 않은 아저씨란 것도 보여줬죠. 또 원작에서도 안 밝혀진 야마토 경부의 한쪽 눈이 왜 보이지 않게 됐는지도 알려주며 원작을 충실하게 읽어온 팬들에게 선물도 준 것 같은 극장판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점도 너무 많은 극장판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도 있던 극장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뽑아보자면 이 극장판에서 모리코고로가 활약을 하긴 했지만 추리적으로 활약을 한 게 아닌 사격 실력으로 활약을 한 거라 모리코고로가 코난을 뛰어넘는 추리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한 저한테는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역시나 제가 그닥 안 좋아하는 가라는 또 나왔고 야마토와 유이는 극장판 내내 썸을 끝내고 연인이 될 것 같은 액션을 했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야마토가 둔탱이 엔딩이 난 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 말고도 하나 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코난 극장판들을 보면 원작과 관련된 떡밥들을 푸는 경우가 많았어요. 흑철화 여행에선 검은 조직의 2인자인 럼도 보스 행방을 모른다 라는 설정이,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에선 키드의 아빠와 도일의 아빠가 형제였다 라는 설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극장판에서도 원작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설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이게 뭔가 좀 애매하게 떡밥이 던져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떡밥이 바로 아무로의 경찰 동기 히로미치의 생존에 관한 거였죠.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리자면 처간의 잔상에서 히로미치가 굳이 공명 형사의 회상으로 등장한 거라던가 아무로가 히로미치의 언급이 나오자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한 것 등 뭔가 히로미치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내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분석을 했으니 그 영상을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의 첫 번째 이슈라고 볼 수 있던 극장판 처간의 잔상에 관련된 걸 알아봤고 다음은 명탐정 코난 원작에서 나왔던 것들을 보겠습니다. 올해 명탐정 코난 원작은 여러 에피소드를 연재했고 그렇게 여러 에피소드들이 나오며 많은 떡밥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올해 연재됐던 에피소드들 중에는 처간의 잔상이 나오기 전 나가노 4인방을 등장시킨 에피소드도 있었고 코고로와 에리가 나온 에피소드에 검은 조직의 럼과 FBI의 충돌을 그린 에피소드, 그리고 세라와 메리세라를 등장시킨 에피소드도 있었죠. 이 중에 정말 중요한 에피소드도 있었고 뭔가 엄청난 떡밥을 던진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우선 나가노 4인방을 등장시킨 에피소드의 경우 그냥 2025년에 개봉할 처간의 잔상을 위해 나가노 4인방을 등장시킨 에피소드다 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 나온 에피소드들은 코난의 스토리 진행에 중요한 장면이 하나씩은 있었습니다. 우선 에리와 코고로가 나온 에피소드에선 발전기 때의 암컷고양이가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며 수컷을 유혹한다 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아마 코난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타쿠라 스구루 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기억하실 건데 이 남자는 검은 조직과 거래를 할 뻔했던 개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르무트가 변장했던 샤론 빈야드라는 인물과 갈등을 겪었던 인물이기도 했죠. 아무튼 이 인물이 썼던 일기에 보면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침입을 했고 그 인물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타쿠라는 그들이 남겨놓은 메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인물은 여왕같이 고압적인 말투를 쓰는 여자였고 이타쿠라에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달라고 했죠. 이타쿠라는 그 여자에게 이 소프트웨어를 어디에다가 쓸 거냐 라고 물어봤고 그 여자는 어떤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하던 도중 뒤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고 그 울음소리 뒤에 여자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라는 내용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에리와 코고로가 나온 에피소드에서 아기의 울음소리와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했으니 전화너머에서 들린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라고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기에서 언급한 고압적인 말투를 쓴 여자는 베르무트였고 베르무트는 조직 보스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했었으니 베르무트 뒤에서 들린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였고 그 아기는 조직의 보스였다 라는 식의 추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떡밥으로 인해 지금까지 검조직 보스로 의심된 인물들이 3명이 나왔었는데 그 3명 중 얼굴을 가린 아기가 보스로 가장 의심되는 사람이 됐죠. 아무튼
아무튼 이런 엄청난 떡밥을 뿌리고 나서는 럼과 FBI가 제대로 만나는 과정도 그려졌습니다. 올해 연재된 에피소드 중에는 캐멀과 럼이 만난 에피소드가 그려졌는데 둘 다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고, 럼은 캐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리고 아카이 슈이치가 죽은 게 확실한지를 신문하기 위해 캐멀을 납치하려고 했었지만 사건을 불러들이는 코난이란 부적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렇게 럼은 호시탐탐 캐멀을 납치할 기회를 노리던 중 와카사로미라는 인간병기를 마주치게 됐고, 와카사로미가 풍기는 압도적인 패기에 쫄아서 도망을 가게 됐죠. 그렇게 도망간 럼은 자신이 일했던 초밥집에 찾아간 FBI들을 헬기에서 지켜보며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럼은 그 수상한 인물에게서 자신의 왼쪽 눈의 시력을 가져간 아카이 슈토모를 보게 되죠. 이 인물은 스바루로 변장한 아카이 슈이치였고, 슈이치는 이제 럼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으니 아마 이제 저들을 마주한다면 쉽지 않은 전투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코난과 FBI의 아군으로 보이는 아무로와 아군도 적도 아닌 와카사루미의 얼굴을 보여주죠. 개인적으로 이 에피소드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만약 이 에피소드가 애니메이션으로 연재된다면 아마 진홍의 소환여행이나 17년 전의 진상처럼 한국에선 극장판으로 개봉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는 세라와 메리사가 나온 에피소드도 연재가 됐었는데 이 에피소드에선 아포톡신 486구의 진짜 효능을 내기 위한 조건의 떡밥을 살짝 풀었습니다. 세라가 말하길 메리사가 작아졌던 날 코맹맹이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 덕분에 아포톡신 486구의 진짜 효능을 내기 위해선 감기에 걸려야 한다 라는 가설이 생겼죠. 제가 이 아포톡신 486구의 떡밥에 관련된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 보고 오시면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올해 2025년에 연재됐던 코난 원작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에선 검조직 보스의 후보군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왔던 궤도 키드와 왕관 매직이라던가 집사가 된 이유도 연재가 됐었고, 더빙으로는 경찰 학교 편이라던가 검은 조직의 모략, 바람의 여신 하기연, 키드 대 안기준, 퀸스뱅 등등 굵직한 사건들이 더빙화되기도 했죠. 그리고 와카사루미, 쿠로다 헤오의 럼, 이 세 명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린 17년 전의 진상이란 극장판도 개봉을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2025년에 있었던 코난의 이슈들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2025년을 돌아보니까 코난에서도 꽤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난의 진행이 많이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검은 조직과 진심으로 붙을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 에피소드를 내고 검은 조직의 보스에 대한 떡밥, 아포톡신 486구의 진실에 대한 떡밥을 내는 걸 보니까 뭔가 점점 고시호 작가님께서 스토리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코난이 좀 빨리 스토리 진행을 해서 완결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스토리 진행을 해나가는 걸 보니까 또 완결 나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마 내년에 한 번쯤 검은 조직과 제대로 붙는 것 같은 에피소드를 내실 것 같은데, 그 에피소드가 내심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매년 극장판이 나오기 전에 그 극장판과 관련된 인물이 나오는 에피소드를 그리셨으니 29기 극장판의 주인공이 치아야니까 치아야 관련 에피소드도 조만간 연재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본을 적어놨는데 이미 치아야 관련 에피소드가 진행되고 있더군요.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아무튼 2025년에도 제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2026년에도 재밌고 참신한 영상들 많이 만들어 볼 테니 다가올 2026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